요즘 연예인 학폭 관련 기사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가수 황영웅 씨는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된 이후 긴 시간 논란이 이어졌고요. 2026년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면서 가학적 행위는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르세라핌 전 멤버 김가란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데뷔 직후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됐고요. 당시 보도에서는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와 5호 처분 논란이 함께 다뤄졌어요. 이후 김가연 씨는 활동을 중단했고 결국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배우 안세아 씨도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뮤지컬에서 하차를 했어요. 프로야구 시구도 불발됐고요. 전국 연극제 홍보대사에서도 해촉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안세아 씨 측은 의혹을 부인했죠. 그리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재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화면의 기사들을 보시면 세 사례의 쟁점이 조금씩 달라요. 황영우 씨 사례에서는 생활기록부가 등장했고요. 김가람 씨 사례에서는 학폭위 조치 결과가 쟁점이 됐고요. 안세아 씨 사례에서는 의혹만으로도 활동이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단순히 저 연예인이 정말 가해자였냐가 아닙니다. 학폭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 그 사람이 오랫동안 쌓아온 이미지와 활동, 그리고 준비해온 복귀 무대와 커리어 전체가 한순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과거 학교 생활의 문제가 현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학교 폭력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과거의 학교 생활 기록이 현재의 삶을 설명하거나 방어하거나 판단받는 자료로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에게는 이게 커리어 리스크가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연예계 이야기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연예인은 학폭 의혹이 제기되면 대중의 시선과 활동 기회에 타격을 입어요. 하지만 지금 고등학생에게는 이 문제가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학교 생활이 막히는 문제가 되고요. 가해 학생으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학생부 기록과 대입 평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예인에게는 과거 학교 생활이 커리어 리스크가 되고요. 고등학생에게는 학교 생활의 지속성과 학생부 대입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폭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겠지. 입시는 성적과 학생부 활동이 더 중요하겠지. 정시로 가면 학생부 기록은 크게 상관없겠지. 그런데 이제 이 공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발표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이제 대학 입학 전형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을 보여줘요.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학폭 기록은 학교 안에서 관리되는 생활지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보도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대학별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폭 조치 사항은 학교 안에서만 관리되는 기록이 아니라 대학이 입학 전형 단계에서 확인하고 반영하는 공식 평가 요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요, 이 변화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가 더 분명하게 보여요. 보도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논술, 수능, 실기, 실적 전형까지 모든 전형에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정시로 갈 거니까 괜찮아."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대학은요, 이 기록을 그냥 참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면 이 변화가 훨씬 더 또렷하게 보여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대학마다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서강대와 성균관대처럼 낮은 단계의 조치도 큰 감점으로 이어지고요. 일정 조치 이상은 0점 처리가 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동국대처럼 조치 호수에 따라서 감점폭이 달라지고요. 8호 전학이나 9호 퇴학은 불합격 처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고려대처럼 전형에 따라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요. 교육대학교 계열처럼 지원 자격 제한이나 부적격 처리가 가능한 전형도 있습니다. 이제 대학들이요, 학폭 조치 사항이 그냥 있다 없다라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감점이 될 수도 있고 0점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예 지원 자격에서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있는 학생은요, 성적표만 보고 지원 전략을 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감점인지 정성평가인지 0점 처리인지 지원 제한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성적상으로는 충분히 지원 가능한 대학인데도 실질적으로는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실제 대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보시는 기사가 바로 실제 대입 결과예요. 2025학년도 대입에서 거점 국립대학교 6곳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해 지원자 45명을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시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시에서도 실제 불합격 사례가 나왔고요.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등 실제 주요 국립대 입시에서는 이미 학폭 기록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 자료들이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은 더 이상 학교 생활 중 있었던 작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학은 이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강하게 볼 가능성도 큽니다. 상위권 입시에서는 작은 감점도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학폭 조치 사항은 대학에 따라 100점 감점이나 0점 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폭 기록은 생활지도 기록이면서 동시에 입시의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더 무서운 이유는요. 학교 폭력 문제가 이미 숫자로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학교 폭력 사안 접수는 최근 몇 년 사이 2배가 넘게 늘었고요. 학폭위로 가는 사안은 3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202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다시 증가했어요. 여기서 말하려는 건요. 단순히 요즘 아이들이 더 폭력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참고 넘어갔던 피해가 이제는 신고되고 절차로 올라가고 기록으로 남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폭력은 더 이상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중재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폭위, 행정 절차, 학생부 기록, 대입 반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 제도 변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은 사실 단순합니다. 학폭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피해 학생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사는데 대학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그렇게 가혹한가요? 공부만 잘한다고 대학이 받아주는 시대는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 말들은 감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입시적으로 보면 중요한 변화를 보여줘요. 이제 학교 안에서의 말과 행동은 성적과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학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본 학생만이 아니라 대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울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해야 되잖아요. 성적은 높지만 타인의 학교 생활에 피해를 준 기록이 있다면 대학이 그 기록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흐름은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제도 변화에 대해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의견도 많아요. 일단 피해 학생은요, 학교 폭력으로 학교 생활과 학습 리듬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해 학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성적만으로 좋은 대학에 가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가,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학습권 문제예요. 입시는 성적표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고 수업에 참여하고 수행평가를 해내고 교사와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학폭 피해는요, 이 흐름 전체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폭 대입 반영은 가해 학생을 벌 주는 문제이기 전에 피해 학생의 막혀버린 학교 생활과 학습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은 기록 때문에 타격을 받고요. 피해 학생은 학교 생활이 막히면서 타격을 받습니다. 한쪽은 학생부에 남은 조치사항 때문에, 다른 한쪽은 학교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처 때문에 입시의 흐름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또 함께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이 학폭 기록을 본다고 해서 모든 학교 폭력이 실제로 기록으로 남는 건 아니에요. 피해 학생이 끝까지 말하지 못했거나 학교가 사안을 축소했거나 학부모 민원 때문에 절차가 흐려졌거나 소송과 불복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지면 기록 자체가 제대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 변화에 대해 기록이 남은 학생만 문제가 아니라 기록이 남지 않은 학폭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학은 기록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학폭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폭 대입 반영은 필요하지만 그 전제는 학교 현장에서의 정확한 조사와 기록입니다. 반대로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억울하게 학폭 사안에 휘말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학폭으로 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친구 사이 말싸움이나 단톡방 갈등이 커지면서 서로를 학폭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해 학생 층이 먼저 신고하거나 진술을 확보하면서 피해 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학폭 불이익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학폭 조치 사항이 대입에 직접 반영될수록 학교 현장의 조사와 기록은 더 정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고요. 억울하게 휘말린 학생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학폭 대입 반영은 대학의 감점 기준만 강해져서는 부족합니다. 학교 현장의 조사,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조치, 분리 조치, 기록 관리, 소명 절차까지 함께 정교해져야 돼요. 특히 학폭 기록의 입시 영향력이 커질수록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압력도 커질 수 있어요. 학교는 민원을 걱정할 수 있고 가해 학생 측은 불복과 소송을 고민할 수 있고요. 피해 학생 층은 일을 크게 만들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걱정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학폭은 이제 돈과 소송의 문제로도 번지고 있어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폭은 이제 단순한 학교 간 갈등을 넘어서요. 하나의 대응 산업이 형성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학폭이 대응, 행정소송, 민형사 대응, 보험 상품까지 생겨났다는 건 그만큼 학교 폭력 사안이 많아졌고
한번 발생했을 때의 파급력도 훨씬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학폭은요, 학교 안에서 끝나는 생활지도가 아니라 기록, 소송, 비용, 보험, 입시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리스크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학폭 사안이 만약에 생겼을 때는요, 부모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피해 학생이라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와 기록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대학별 반영 기준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폭 문제를 볼 때 부모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착각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착하니까 상관없겠지. 그런데 학교 폭력은요, 착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조용한 아이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방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 사이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될 수도 있어요. 특히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예전처럼 명확하게 때렸다, 맞았다로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단톡방에서의 말, SNS에서의 배제, 조별활동에서의 따돌림, 장난이란 이름의 모욕, 사진이나 영상 공유, 익명 계정에서의 조롱. 아이들은 장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상대 아이에게는 폭력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서로 감정이 격해진 친구 사이 갈등이 학교 폭력 사안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중요한 건요, 무조건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다도 아니고요, 무조건 상대 아이가 문제다도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학폭 사안이 생겼을 때 부모가 확인해야 될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아이의 학교 생활이 계속 가능한가입니다. 이건 피해 학생에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는지,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수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지, 관련 학생과 계속 마주쳐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입시보다 먼저 회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요, 그냥 마음을 다독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학교 생활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피해 학생이 계속 결석하게 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행평가나 조별활동을 피하게 되면 학생부 흐름도 함께 끊길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만큼이나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함께 봐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아이의 수업 참여와 학교 생활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상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와 기록에 어떤 흔적이 남는가예요. 가해 학생으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언제까지 보존되는지, 어떤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2024년 3월부터는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인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의 경우는요,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어요. 또 학생부 안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도 신설이 됐습니다. 이 말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예전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학생부 안에서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돼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조치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삭제나 보존 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제도는 분명히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덮거나 무조건 싸우거나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기다리는 방식은 위험해요. 학교와 어떤 상담을 했는지, 아이의 진술은 무엇인지, 상대 측 주장은 무엇인지, 증거는 무엇인지, 아이의 상태 변화는 어떤지 날짜별로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대입 전형에서 이 기록이 어떻게 반영되는가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만 보는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실기까지 전형 전반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폭 조치 사항이 있는 학생은 모집 요강을 볼 때 수능 반영 비율, 내신 반영 방식, 면접 유무만 볼 게 아니라요, 학교 폭력 조치 사항 반영 기준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특히 교대, 사범대, 체육교육과, 학교장 추천 전형, 특기자 전형처럼요, 공동체성, 교직적성, 인성, 품성이 더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전형에서는 더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과 관련해서 소명 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억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런 판단을 받았는지, 사실관계 중 어떤 부분을 다시 봐야 되는지, 그 이후 어떤 반성과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물론 이게 모든 불이익을 없애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입시에서는 기록이 어떻게 읽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서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태도로 생활했는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책임을 배웠는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봐요. 그런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그 기록 안에서 매우 무겁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부모님들은요, 학폭을 단순히 우리 아이는 안 그러겠지로 넘기면 안 되십니다. 아이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친구를 괴롭히는 말과 행동은 절대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온라인에서 한 말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고요.
같이 웃고 같이 퍼뜨리고 같이 배제하는 것도 상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혼자 버티는 게 답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요. 부모에게 말하고 선생님에게 말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요. 그건 약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반드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입시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 학생부와 대입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학폭 문제만큼은 입시보다 먼저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학폭은 가해 학생에게는 기록으로 남고요. 피해 학생에게는 학교 생활의 공백으로 남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은 그 기록을 입시에서 봅니다. 부모가 봐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 문제에 휘말렸을 때 학교 생활과 입시 흐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학교 폭력은 학교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학교 생활의 문제고요. 가해 학생에게는 학생부와 대입의 문제이고요. 부모에게는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지켜야 되는 우리 아이가 학교 안에서 잘 배우고 잘 자라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오늘 이야기를 한 번쯤은 곱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